이번 회의 중에서 핫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주인공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행정시장 직선제냐, 기초자치 부활이냐, 그것도 아니면 제주만의 독특한 행정체제를 만들어내느냐,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요.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킨 참여정부에서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대통령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오늘은 351회 임시회에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자치조직권 특례 공약까지 고려해서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원철 의원님을 모시고 새 정부 아래에서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돼야 할지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이제 19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도 벌써 20일이 좀 지나고 있는데요. 9년 만에 민주당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예. 과거에는 야당이었는데 여당 의원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기분이? 글쎄요, 뭐 이게 야당에서 여당 됐다, 뭐 단순한 그런 의미보다 우선 늦었지만 제주도민 여러분들께 우선 고마운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 20여일 지났습니다만은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전에 준비도 없이 바로 직무 수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보여주시는 모습들이 이게 나라다. 어떤 탈권이라든지 측근 배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초등학생 사인을 하는데 기다려 주시는 모습이라든지 지난번 5.18 기념식장에서 대통령께서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모습들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제주도민들께서 여타의 다른 지역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보내주셔서 저희들은 참 제주도민들이 선택은 늘 옳고 늘 고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어쨌든 제주도에서 1등하면 대통령이 된다는 공식도 좀 입증이 됐고 특히 아까 얘기했듯이 제주 지역에서 보내주신 지지도가 좀 평균을 좀 상회할 만큼 많은 지지를 좀 보내주셨는데요. 원인을 이렇게 보면 제주도의 맞춤형 공약들이 좀 주요하지 않는가라는 그렇죠. 좀 평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주 지역 선대위 상황실장을 했었으니 우리 문 대통령님의 주요 공약 중에서도 특히 좀 많이 얘기되는 자치 분야 관련해서 어떤 공약을 좀 했는지 간단히 좀 그러니까 뭐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리긴 좀 그렇긴 한데요. 특히 우리 여타 유력 후보군이라고 보여준 5분의 후보분들이 계셨는데 다른 공약들은 거의 뭐 비슷한 공약들이 많았었죠. 근데 저희 후보 지금 뭐 대통령님이 되셨습니다만은 저희 후보께서 공약하셨던 부분이 좀 차별성 있는 공약이라고 하면 특별자치도 완성 분야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은 저는 지금도 뭐 대통령님께서 하시는 지금 여러 가지 직무 수행을 하시는 거 보면서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 이런 참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시는데 그 근저에는 우리 제주 지역만 놓고 봤을 때 제주 특별자치도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는 분이 아니신가. 특히 참여정부 시절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것을 사실 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셨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었고 특히 제주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할 때의 그 모습을 되돌아가 보면 제주를 동북아 중심이었던 비즈니스 모델로서 그리고 특별한 자치를 통해서 국가의 미션을 달성하자 이런 취지였잖아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강조를 하셨고 특히나 제주를 자주 오셨어요, 이분이. 근데 이번에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특별자치도 완성과 관련해서 필요하면 헌법에 제주 특별자치도법도를 명시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핵심은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그리고 전국 공통공약이기도 했습니다만 포괄보조금이었거든요. 지금 제주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한눈에 보셨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크고 제주도의 역할, 제주도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는데 여기에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확보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논의가 좀 있어줘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지네요. 참 많은 기대도 많고 좀 그런데 좀만 좀 들여다봤을 때는 제주도에서 지금 한참 얘기되어지는 행정자치 개편 논의와 더불어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만은 많은 문제점들이 시작됐거든요. 우리
대통령님 공약과 비춰서 우리 현재 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행자위 위원으로서 글쎄, 저는 지금 지난번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보셨을 거예요. 지난 18일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돼서 중간 연구 용역 보고를 하실 적에 보셨을 겁니다만은 답답함을 느끼는 거죠. 왜 우리가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를 저는 문제점을 집었던 것이고요. 사실은 9대 의회죠. 2011년부터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돼서 많은 연구 논의들은 되어 왔었고, 특히나 타 지역의 선진 외국 사례 벤치마킹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었죠. 그러면 지금은 우리 연구 용역진이라든지 행정체제 개편 위원분들께서 다소 좀 무리가 따르더라도 이 특별한 자치도인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리고 행정구역 개편은 어떻게 돼야 된다. 이게 논의 초점을 좀 모아가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계속 같은 내용만 반복되어져서 오히려 도민 혼란은 상당히 더 혼란만 부추기고 있는 게 아니냐. 오죽하면 이제 대통령께서도 직접 제특별자치도를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는 로드맵을 지금 제시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발맞춰서 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돼서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돼서 좀 적극적으로 좀 소명의식을 가지고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였죠. 그 얘기를 이어서 하자면 어쨌든 새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예전에 아주 속된 표현을 하자면 구닥다리 용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렇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좀 앞으로 좀 가야 될지. 이를테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지금 변화된 환경에 대해서 논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변화된 환경을 예를 들면 가까운 일본만 놓고 봤을 때도 일괄이양법을 만듭니다. 지금 저희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만은 현행 국비와 지방비의 8대2 수준이잖아요. 이것을 6대4로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조정하겠다. 그리고 자치법권을 주겠다. 자치재정권을 확보해 주겠다. 그리고 포괄보조금을 주겠다. 이런 게 핵심이란 말이죠. 그럼 거기에 따른 우리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논의를 좀 중심적으로 심도 있고 논의를 해서 아직 저는 시간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른 연구 용역이 추가가 되어져서 거기에 도민들이 더 이상 혼란을 일으키지 않게끔 어떤 결정을 좀 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죠.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이런 새 정부의 변화된 환경을 반영을 해서 조금은 늦더라도 제대로 된 용역을 해보자라는 아니요, 늦지 않고 지금 현재 행정체제 개편 용역진들이 저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고 능력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꾸 잘 아시겠지만 지난 9대2에서 논의되었던 것들이 반복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저는 제주도의 어떤 용역진들이라든지 행정체제 개편위원들이 충분한 자질과 역량이 저는 있다고 봐요. 새로운 용역을 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도정과 힘을 합쳐서 중앙정부가 지금 새 판을 짜가고 있는데, 어떤 중앙정부의 흐름과 우리 제주도민들의 흐름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좀 빠른 시간 내에 좀 결론을 내줬으면 좋겠다. 새로운 용역을 또다시 발주한다는 것들은 또 다른 어떤 갈등의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선행 연구에서도 많은 것들이 좀 정리가 됐었죠. 사실은. 네. 대안도 한 3가지 외에 예전에는 대동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준자치 이런 문제까지 상당히 많이 좀 제기됐었는데, 이번 보고할 때 보니까 실은 장단점 분석 자체가 좀 잘못됐다, 전제가 잘못됐다, 이런 지적이 좀 설득력이 많이 났더라고요. 어쨌든 이전 정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기초자치 부활이라는 게 실현 가능성에서는 점수가 낮았을지는 몰라도 지금은 어찌 보면 대통령께서 이렇게 다 해주겠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우리 도민들의 선택의 문제인 것이죠. 그런 거와 이렇게 비교해서 용역진에게 좀 바라고 싶은 사항이라는 게 있다라고. 이게 솔직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집권과 분권을 바라보는 시각은 오히려 지방의회를 없앤다든지 서울 같은 경우 구청장을 뭐 임명제로 한다든지 쭉 말해서 지방의 어떤 창의성이라든지 지방 분권의 어떤 중요성들에 대해서 많이 무시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였던 건 사실이고요. 지금 현재 뭐 지방재정법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부분들은 상당히 많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세 가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행정시장 직선제의 단점은 갈등이 있을 것이다, 대립이 있을 것이다 표현하거든요. 저는 상당히 이게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견제와 균형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보아줘야 되는 게 맞고, 특별자치도 부활했을 때 특별자치도의 대전제가 훼손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건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 아니냐. 오히려 특별한 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에 버금가는 어떤 조직을 만들어도 지금 중앙정부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특별자치도의 어떤 본질이 저는 훼손된다고 보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맨날 했던 얘기를 같은 얘기를 왜 반복하느냐의 문제에서 달라진 정책 환경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부족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영국 윤혁진의 좀 발언 사항이 좀 많아요. 어쨌든 이게 장단점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새로운 정부, 달라진 환경을 반영을 해서 그 분석을 제대로 한다라고 하면 그 이후의 선택의 문제들은 우리 도민의 몫이기 때문에 좀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 또한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런 작업이 다시 뭐 이렇게 밟아간다라고 하면 혹시나 우리 뭐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적용하는 게 혹시 좀 물 건너가는 건 아니냐는 우려를 그래서 문제죠. 그래서 큰 문제인데, 사실 2006년 7월 1일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본격 출범이 되고 나서 이게 횟수로 12년째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재정총량은 상당히 불안한 것 또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는 그 재정 분야와 관련돼서는 특별자치도가 성과를 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삶의 질은 하락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오히려 행정의 대응성이나 접근성이나 효율성이나 자율성 측면을 훼손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은 많은 거잖아요. 거기에 저는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자님 지적처럼 새로운 정책 환경의 변화가 됐으니 다시 해보자라는 것들은 하지 말자는 얘기랑 똑같고 또 시간만 가고 도민 불편은 가중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용역진이나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분들께 정말 간곡히 요청드리는 사항은 이 달라진 정책 환경을 반영시킨 안을 빨리 도출해 주십사.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지 말지를 좀 단일한 안을 가지고 제출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늦으면 또 4년 이후를 가야 되는 것이고 4년 동안 또 지리한 논쟁을 거쳐야 되잖아요. 이미 지금 제시된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해서 이미 뭐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구나 하는 정도는 오히려 현행체제가 좋다라고 답변한 굳이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자면 31%인데, 그럼 현행체제가 불만이 있다라는 게 70% 된다는 거잖아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럼 그렇게 해서 좀 접근을 좀 해서 결론을 좀 도출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정에서도 저는 강력한 좀 의지를 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어쨌든 지난주죠, 벌써 24일 날 우리 도민구청이 열렸었는데, 그런 문제가 정리 안 되다 보니까 그 논란만 좀 분분하고 오히려 도민사회 혼란을 좀 부추기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용역진이 어쨌든 요거에 대한 뭐 장단점 분석을 새롭게 빨리 정리를 하고, 뭐 행계에서도 좀 중심을 잡거나 도에서도 좀 중심을 잡아서 논의의 방향을 좀 제대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 좀 아쉬움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뭐 저희 의회에서 이제 그 업무보고시에 보셨을 테고, 이번 뭐 공청회 때도 뭐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용역진에서는 저희들이 안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장단점 분석이라도 좀 제대로 좀 해주시고 최종 보고회 때는 또, 그리고 이 안이 달라진 정책 변화와 정책 환경, 외부 환경과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
행계위에서는 좀 결정을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고 보아지는 게 또 한 가지 꼭 지적을 해드리고 싶은 건 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이미 지금 그 수많은 논의와 연구 용역 결과에서 할 적에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늘 뒷전이었어요. 행정구역이 사실 제주시의 동부지역, 제주시 서부지역, 서귀포시 지역의 생활권이라든지 생활 환경들이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좀 강구가 된 것 같아서 매우 아쉽고, 또 그것까지 논의하다 보면 일이 좀 복잡해지고 꼬이고 뭐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회피하고 있는데, 그건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보여요. 정면으로 저는 얘기가 되어져야 하고 거기에 따른 안이 도출됐으면 좋겠어요. 저번에 중간부에서도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저는 용역 행정체제 개편, 자칫 모형에 대한 얘기가 좀 주되게 얘기되다 보니까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문제는 전혀 비중 있게 좀 다뤄보지 못했고, 그게 사실은. 근데 어쨌든 10년 전과 비교해서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작게는 국회의원 선거구만 보더라도 3개 선거구인데 뭐 우리 행정시 체제는 2개다.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4개 시군 체제를 선호하는 측면도 있을 건데, 그거와 별개로 이제 동서남북 체제로의 이렇게 4개 자치 시군의 모형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아직까지는 요게 좀 백과장명식으로 좀 많이 얘기되다 보니까 우리 논의가 뭐 중구난방식으로만 퍼져나가기만 하고 좀 모아지는 측면이 좀 없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뭐 이러면 저 의견을 다 말씀드려지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하게 된 이유는 단일 광역 체계의 여러 가지 어떤 효율성만 강조하다 보니 오히려 균형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의 도민들이 행정을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다. 그리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고 특정 지역에 편중되게 배분이 되어진다. 이런 논의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걸 대전제로 깔고서 우리가 행정구역 개편 논의도 하고 행정체제 개편 논의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거기에다 충실하면 저는 쉽게 안은 도출되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레짐작하는 것들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즉 얘기하면 뭐 국회를 설득하기 힘들 것이다. 중앙정부를 설득하기 힘들 것이다. 왜 우리가 먼저 예단을 합니까? 그럼 지금 이 달라진 정책 환경은 제주도에서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 안을 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다시 불편하면 자치법권을 주겠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자치입법 어떤 조례로서, 이를테면 일본 같은 데는 상당히 지금 그게 지방위원 정수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정말 자치경찰입니까? 소방관도 뭐 인원 줄이고 늘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 그런 의미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을 한다면 저는 이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보아지고요. 또 하나는 이 도정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지난 9대 의회에서 뭐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만 당시 도정에서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는 태도다. 그리고 봤을 때 자꾸 용역진이라든지 행계위의 안을 뭐 이제 도출해내면 그때 가서 뭐 논의해서 다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이런 태도는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어쨌든 지금 행정구역 개편이라든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도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도정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정도 좀 정리를 좀 해주시긴 했는데, 뭐 마지막으로 어쨌든 제주도의 의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니, 그래도 최고 정책 결정권자인 우리 원희룡 지사한테 좀 할 말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죠. 지사께서도 요새 뭐 이것을 좀 이게 방송에서 이 적절한 표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작년 총선 이후에 도민들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태도를 많이 보여주시고, 지금도
현장 방문이 매우 많고 발로 뛰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셔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봐지는데 이 행정구역 개편,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돼서도 지사께서 저는 충분히 감지하셨을 것이고 지사께서도 어떤 안을 갖고 계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사께서도 충분히 이 도민들이 왜 불편해하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아시고 계실 거라고 보고, 그래서 여기서 적극적인 의지 표현을 좀 해서 그래야 사실은 도정이든 아니면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든 용역진들도 좀 추진 의지를 더 적극적으로 가질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죠. 그래서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되는 최적의 모델이 좀 나왔으면 좋겠죠. 네, 지금까지 박원철 의원님을 모시고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법인격을 가진 자치시군이 사라진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0년. 예전 한 대선 후보가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도민들은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도 후퇴했다고 합니다. 내 목소리가 행정에 잘 반영되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바꿔야겠죠. 새로운 대통령은 다 해주겠다고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제주도민들이 특별자치 역량을 제대로 보여줘야 합니다. 제주도가 공청회를 비롯해 전문가 토론회, 용역 최종보고회 등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만큼 우리 도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이슈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